박진우 이병은 오늘도 홀로 내무반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훈련병 시절부터 그랬고 자대 배치 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는 키도 체격도 또래보다 조금 작았고 눈에 띄게 활발한 성격도 아니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그의 성격은 때로는 무뚝뚝하거나 소극적으로 비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시골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서툰 영어 실력 때문에 군대 내에서 촌뜨기, 말 없는 이등병으로 통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기들이 있었지만 진우는 그들 속에 완전히 섞여들지 못하는 이방인 같았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이병들은 PX에서 사온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떠들썩하게 농담을 주고받거나 휴가 계획에 대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진우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그 속에 끼어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무심하게 총기 손질 도구를 꺼내 자신의 K2 소총을 닫기 시작했다. 총열의 미세한 흠집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손놀림은 매우 세심하고 정교했다. 기름때가 묻은 헝겊으로 총신을 닦아내자 무광 검은색 표면이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총기의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은 그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단순한 병기 손질을 넘어 그는 총이라는 기계의 완벽한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총구를 들여다보며 탄도를 상상하고 조중용을 통해 가상의 표적을 맞추는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잠시 총기 손질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다. 불 꺼진 연병장 너머로 멀리서 훈련병들의 구령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문득 고향의 밤하늘이 떠올랐다. 별이 쏟아질 듯 맑았던 시골의 밤하늘과 달리 이곳 도시는 희미한 불빛만이 뿌옇게 깔려 있었다.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총기 손질에 집중했다. 그의 무릎 옆에는 낡고 해진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세계 주요 전술사.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꺼내 읽던 책이었다. 나폴롱의 아우스터리츠 전투, 한니발의 칸나이 전투,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까지. 그는 수많은 역사 속 명장들의 전술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분석하고 또 분석했다. 특히 그는 병력의 규모나 화력에 의존하기보다 지형지물을 활용하고 적의 허를 찌르는 기발한 전략에 매료되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복잡한 전장의 흐름을 읽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책의 내용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전략을 종이에 그려보기도 했다. 대대장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전과 사무실에서는 영어로 된 전문 용어와 약어가 섞인 미군 장교들의 회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똑똑했고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반면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이등병일 뿐이었다. 어느 날 실전 훈련장에서 기본 장애물 극복 훈련이 한창이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훈련장에는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교관의 날카로운 지시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그때 막 훈련병 티를 벗지 못한 신병 하나가 목마르기 짝이 없는 철조망을 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그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공포에 신병은 얼어붙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교관은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고 있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신병에게 달려갔다. 그는 응급처치 교육대 배운 대로 침착하게 허리춤에 구급낭을 풀었다.
깨끗한 붕대를 꺼내 능숙하게 신병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지혈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진우는 신병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신병은 진우의 따뜻한 눈빛과 침착한 목소리에 놀랍게도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신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봐, 별거 아니지. 이제 다 나았어. 다시 일어서 봐. 할 수 있어. 신병은 진우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진우는 신병의 옆을 지켜주며 남은 장애물을 무사히 넘도록 도왔다.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이민준 중위는 진우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중위는 이제 갓 소위 딱지를 떼고 전방 부대에 배치된 젊은 장교였다. 그는 진우의 침착함과 동료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심을 보며 저 병사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우의 이름을 조용히 메모했다. 이 중위는 관료주의에 찌든 군대 문화 속에서도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몇 안 되는 장교 중 한 명이었다. 진우에게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취미가 있었다. 그는 쉬는 시간마다 낡은 연습장이나 복음용 종이에 복잡한 지도를 그려 넣곤 했다. 지도 위에는 점선과 실선, 화살표,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다. 때로는 실제 훈련장의 지도를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 속의 가상 전장을 그려 넣기도 했다. 그는 이 지도를 보며 병력의 이동 경로, 적군의 예상 진입로, 그리고 우회 전술 등을 구상했다. 이 스케치들은 마치 살아있는 전술 교본 같았다. 일반 병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치밀함과 창의성이 돋보였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훈련장 스케치 지도가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쳤다. 그때 미군 장교 한 명이 그곳을 지나가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종이를 주워들었다. 종이에는 복잡한 그림과 알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흥미로운 듯 들여다봤지만 이내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어린애 낙서인가? 한국군 병사들은 이런 걸 갖고 다니나? 그는 고개를 적고는 종이를 대수롭지 않게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진우의 천부적인 재능이 담긴 첫 번째 발현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채 평온한 듯 보이는 군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거대한 폭풍이 다가올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평화로운 듯 보이던 군 생활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한미연합훈련 독수리 방패, 이글 실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부터였다. 독수리 방패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연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으로 수많은 미군 장성들과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박진우는 여느 때처럼 훈련장의 후방 보급 부대로 배정받았다. 그의 임무는 훈련에 필요한 물자를 나르고 장비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최전선에서 전술을 짜고 병력을 지휘하는 임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사령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긴급 회의실의 문이 굳게 닫히고 고위 장교들의 얼굴에는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문에 의하면 미군 측에서 준비했던 핵심 작전 계획 일부가 가상의 적군 OPF-4에게 유출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는 연합군의 주요 취약 지점과 예상 이동 경로 등 극비 정보가 담겨 있었다. 만약 이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채 훈련이 진행된다면 연합군은
가상전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이는 단순한 훈련 실패를 넘어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진우는 보급 창고에서 탄약 상자를 나르다가 우연히 작전과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위 장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대부분은 영어였지만 플랜 B, 리크, 컴프로마이즈, 디자스터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특히 미군 장교들의 목소리에는 한국군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이 역력하게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보안조차 지키지 못하는가? 이래서야 한국군과 제대로 된 연합작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식의 비난 섞인 말이 오갔다. 진우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창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며칠 전 그가 떨어뜨렸던 전술 스케치 지도를 미군 장교가 대수롭지 않게 구겨버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지금은 왠지 모르게 연결되어 느껴졌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지형과 병력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유출된 정보가 어떤 식으로 아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분석했다. 그의 뇌리에는 수많은 전술적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고작 이등병 주제에. 진우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되새겼다. 그는 후방보급부대의 평범한 병사일 뿐이었다. 고위 장교들의 회의에 끼어들 수도 없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만한 영어 실력도 없었다. 게다가 그의 말은 누가 믿어주기나 할까? 그저 어리석은 촌뜨기 병사의 헛소리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자괴감이 뒤섞여 요동쳤다. 그러나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언쟁과 미군 장교들의 노골적인 비난은 그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자극했다. 그는 한국군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억울함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고위 장교들은 유출된 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오프오알로의 교묘한 위장술과 빈틈없는 방어에 계속해서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훈련 시작 시각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군 측에서는 계획 전체를 백지화하고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한국군 고위 장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인정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령부 전체가 혼돈과 좌절에 빠져들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점심시간 식당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병사들은 묵묵히 밥을 먹거나 작은 목소리로 훈련 연기에 대한 소문을 주고받았다. 진우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다.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덮쳤다. 이대로라면 훈련은 실패할 것이고 한국군은 미군에게 또다시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이 훈련의 실패가 한미 동맹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진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등병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군사 전술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무작정 작전과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기 직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내가 과연 저들에게 내 말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조롱당하고 비웃음만 사게 되는 건 아닐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억누르고 진우는 굳게 닫힌 문고리를 잡았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자 긴급 회의 중이던 고위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누구냐, 왜 여기 있느냐는 의문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다. 그의 평범했던 군 생활은 이제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만 했다. 박진우 이병이 작전과 회의실 문을 열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긴급 회의 중이던 고위 장교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중앙에 앉아있던 미군 장성들과 그 옆에 한국군 고위 지휘관들은 진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미군 마크 존슨 소령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What is this? A private trying to get attention. 이게 뭐야? 이병이 관심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진우의 심장은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을 다잡았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이민준 중위가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이 중위는 진우가 과거 훈련장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동료애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병 박진우 무슨 일로 여기에 온 거지? 지금은 회의 중이다. 한국군 장교 한 명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진우는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작전 계획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존슨 소령이 비웃으며 말했다. A private about our operational plan. Does he even speak English? 이병이 우리 작전 계획에 대해 영어는 할 줄이나 알아. 그의 조롱 섞인 말에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때 이민준 중위가 앞으로 나섰다. 소령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병 박진우는 제가 아는 한 매우 뛰어난 관찰력과 남다른 분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위는 진우를 믿어주고 싶었다. 진우의 눈빛에서 뭔가 절박한 진심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관찰력, 분석력, 이등병,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한국군 김상철 대령이 역정을 냈다. 김 대령은 보수적이고 형식적인 인물로 하급 병사의 의견은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는 이번 작전 계획 유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드러날까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진우는 더듬거리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전술 개념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영어 단어를 찾기가 힘들었다. 저는 그 유출된 정보가 아군에게 오히려 역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서툰 한국어와 미숙한 영어 단어들이 뒤섞여 나왔다. 이민준 중위는 진우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진우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았지만 표현 방식이 너무나 투박하고 알아듣기 어려웠다. 이 중위는 진우의 말을 통역하기 시작했다.
박이병의 말은 유출된 정보 때문에 아군의 취약점이 노출되었지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적군을 유인할 수 있는 함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종이들을 펼쳤다. 그것은 그가 밤마다 몰래 그려두었던 전술 스케치 지도들이었다. 그는 지도를 바닥에 놓고 손가락으로 각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의 손가락은 복잡한 지형 위에서 능숙하게 움직였다. 여기 이 지점이 적군이 침투할 가장 유력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형이 험난해서 적군의 퇴각로가 제한적입니다. 만약 여기에 매복 부대를 배치하고 여기 이 골짜기로 유인한다면 그의 설명은 처음에는 두서없고 서툴렀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지도를 따라 움직이며 그려내는 동선과 배치도는 놀랍도록 치밀하고 창의적이었다. 그는 몇 개의 간단한 영어 단어와 몸짓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려 애썼다. ambush, here, trap, here. 회의시라는 정적에 휩싸였다. 미군 장교들은 처음에는 비웃는 듯 했지만 진우의 그림과 몸짓이 보여주는 전술적 개념이 예상외로 날카롭고 설득력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존슨 소령의 얼굴에서도 비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진우의 스케치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림 속에는 복잡한 등고선과 화살표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고 적군과 아군의 예상 이동 경로가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지형의 특성을 활용한 기습 공격 지점이나 예상치 못한 우회 전술들은 그의 전문적인 시선으로도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다. Wait a minute. 잠깐만. 존슨 소령이 중얼거렸다. 그는 진우의 스케치와 자신의 태블릿에 띄워진 작전 지도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진우가 제시한 전술은 현재 유출된 정보로 인해 생긴 아군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었다. 아니, 단순히 보완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약점을 역이용하여 적군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기발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존슨 소령은 곧바로 자신의 놀라움을 감췄다. 그의 오만함과 한국군, 특히 이등병에 대한 편견은 여전했다. 그는 진우가 그저 운 좋게 찍어 맞춘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봐, 이거 그냥 우연일 뿐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알 수 없는 그림 몇 장으로 대단한 척하는군. 이런 어설픈 전술을 믿을 수 없어. 존슨 소령은 다시 경멸의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Does he even understand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We're talking about a multi-million dollar exercise, not some childish game.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나 하는 건가? 이건 수백만 달러짜리 훈련이지.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 김상철 대령 역시 존슨 소령의 의견에 동조하며 비난했다. 박이병 건방지게 감히 이런 중요한 회의에 끼어들어 혼란을 주는 건가? 당장 돌아가서 내 임무나 수행해. 김 대령은 자신의 실책이 진우 때문에 더욱 부각될까봐 불안해했다. 그는 진우의 스케치북이 김상철 대령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과거 김 대령은 비슷한 영웅놀이를 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이후로 이런 돌출 행동을 극도로 싫어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진우가 그저 자신처럼 과한 욕심을 부리는 어린 병사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진우는 존슨 소령과 김 대령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에 몸이 굳어졌다. 그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고 손에 든 스케치 지도는 힘없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고, 무모했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전술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민준 중위는 진우의 억울한 표정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소령님, 대령님, 잠시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박이병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민준 중위가 간청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비난 속에 묻히고 말았다. 결국 진우는 회의실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존슨 소령과 김 대령의 뇌리에는 진우가 제시했던 그 기이하면서도 놀랍도록 치밀했던 전술 스케치가 지워지지 않았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말도 안 돼. 고작 이병이 저런 생각을 해냈다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존슨 소령은 진우의 전술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그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더 캐묻기 시작했다. 그는 이 스케치가 진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진우의 재능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쫓겨난 후 박진우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등병일 뿐인가라는 자괴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전술에 대한 확신 또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분석이 옳았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비웃음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이민준 중위는 진우를 찾아와 위로했지만 그 역시 상부의 완고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방패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유출된 작전 계획은 이미 OPF-OR로의 손에 넘어갔고 연합군은 가상전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미군과 한국군 고위 지휘관들은 비상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번번이 OPF-OR와의 교묘한 대응에 막혔다.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이때 존슨 소령은 진우가 제시했던 전술 스케치에 대한 비밀 조사를 끝마쳤다. 그의 조사관들은 진우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여 그가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지형 분석 능력과 전술적 사고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존슨 소령은 마지못해 진우의 아이디어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진우 같은 촌뜨기 이병이 자신보다 뛰어날 수 없다고 외쳤지만 냉철한 이성은 진우의 전술적 가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존슨 소령은 고심 끝에 상부인 미군 로버트 밀러 장군에게 진우의 전술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밀러 장군은 존슨 소령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What are you telling me? A Korean private who can't even speak proper English came up with a better plan than our best strategists. Mark, this is ridiculous. 뭐라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군 이등병이 우리 최고의 전략가들보다 나은 계획을 생각해냈다고, 마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밀러 장군은 한국군에 대한 불신이 깊었고 특히 하급 병사의 역량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존슨 소령이 진우의 스케치 지도를 보여주며 집요하게 설득하자 밀러 장군은 마지못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좋아,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 이병에게 제한된 기회를 주겠다. 훈련의 일부 구간에서 그의 전술을 시험해 보도록 해.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것이다. 마크, 이것이 진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그의 전술은 독수리 방패 훈련의 핵심 작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대신 OPF-OR가 주요 거점을 탈환하려 시도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그의 전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시험해보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민준 중위가 이끄는 소규모 정찰대가 진우의 전술을 실행하기로 했다. 대망의 독수리 방패 훈련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전장은 굉음과 연막으로 가득 찼고 헬리콥터와 장갑차들이 굉금을 내며 움직였다. 진우는
이민준 중위가 이끄는 정찰대에 합류했다. 그들의 임무 지역은 이름 모를 야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복잡한 지형의 계곡이었다. 이곳은 진우가 스케치 지도로 밤을 지사우며 분석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험준한 산세와 울창한 숲,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계곡의 흐름은 마치 살아있는 적군처럼 정찰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이곳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도 수많은 병사들의 무덤이 되었던 악명 높은 지역이기도 했다. 진우는 이곳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징적인 전장임을 직감했다. 이민준 중위는 진우의 스케치 지도를 들여다보며 작전을 지시했다. 진우 이병, 자네 전술대로라면 여기서 매복하고 적이 이 지점으로 들어오면 기습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맞나? 네. 중위님, 이곳은 퇴각로가 좁아 적이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포위될 위험이 있으니 이쪽에 우회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우는 지도를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하지만 작전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진입로가 차단되었다. 무정위에서는 잡음이 심해져 상부와의 교신마저 어려워졌다. 그들의 보급품 또한 줄어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김상철 대령은 은밀히 OPFR에게 진우의 팀이 지날 예상 경로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그는 진우의 전술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진우와 이민준 중위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실책을 덮을 생각이었다. 김 대령은 진우의 패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정찰대는 OPFR의 기습적인 매복 공격을 받았다. 총성이 난무하고 연막탄이 터지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병사들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가상탄에 쓰러졌다. 진우는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김상철 대령, 그가 우리를 팔아넘긴 건가?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병 박진우 어떻게 된 거지? 자네 전술이 이 정도였나? 무정이 너머로 존슨 소령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Looks like your genius plan is failing. 프라이빗 제이니의 천재적인 계획이 실패하는군. 이병,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민준 중위는 당황했지만 진우의 얼굴은 오히려 차분했다. 진우는 주변 지형을 빠르게 스캔했다. 그는 순식간에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중위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진우는 총을 고쳐잡고 OPFR의 매복 지점으로 거침없이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빠르고 민첩했다. 이민준 중위는 진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다. 그는 진우의 뒤를 따르라고 대원들에게 지시했다. 정찰대는 진우의 뒤를 따라 험난한 계곡을 빠르게 이동했다. 진우는 OP4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그들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이었다. 30분 안에 지정된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핵심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면 연합군의 주력 부대는 OPFR의 기습 공격에 노출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터였다. 이민준 중위는 무정위를 들고 상부의 상황을 보고하려 했지만 무전은 여전히 먹통이었다. 진우는 사실상 혼자였다. 그의 어깨에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성공 여부, 그리고 한국군의 자존심까지 달려 있었다. 땀과 흙먼지로 뒤덮인 그의 얼굴에는 오직 임무 완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최후의 시험에 임해야 했다. 진우의 팀은 OPFR의
매복 공격에 완전히 포위된 듯했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가상탄과 연막탄은 시야를 가렸고 무전은 먹통이 되어 상부와의 교신은 불가능했다. 이민준 중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젠장 무전이 왜 이래 박이병. 어떻게 된 거야. 이대로는 움직일 수가 없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중위는 무릎을 꿇고 지도를 펼쳤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진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은 더욱 선명해지는 듯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주변 지형을 빠르게 스캔했다. 흙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바위투성이 경사면, 메마른 수풀이 우거진 작은 언덕,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OPFOR의 발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뇌리에 정밀하게 각인되었다. 김상철 대령이 우리를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높군. 그들은 내가 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야. 진우는 순간적으로 상황의 배후를 꿰뚫었다. 그는 지체 없이 행동했다. 진우는 이민준 중위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중위님, 이쪽입니다. OPF월은 우리가 이 길로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 바위 뒤로 숨어서 저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점으로 돌아 들어가면 그들의 후방을 기습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이민준 중위는 진우가 그린 지형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등병이 그리는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창의적인 우회 전술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없었다. 중위는 진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확신과 믿음이 가득했다. 좋아. 박이병 자네를 믿겠다, 전원. 박이병을 따르라. 이민준 중위의 외침에 병사들은 진우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진우는 총을 고쳐잡고 앞장섰다. 그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험준한 경사면을 민첩하게 오르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흙먼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려놓은 지도 위를 걷는 듯이 정확하게 길을 찾아 나섰다. 오페폴의 총성은 여전히 들려왔지만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진우의 팀은 어느새 오페폴의 시야에서 벗어나 그들의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 시각 수백 미터 떨어진 훈련 통제센터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훈련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다. 진우의 팀은 화면에서 전멸하던 작은 점이었다. 미군 로버트 밀러 장군과 마크 존슨 소령은 물론 한국군 김상철 대령과 수많은 고위 장교들이 숨죽이며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다. 젠장 박진우 팀의 신호가 끊겼습니다. 매복에 걸린 것 같습니다. 통제실 병사의 외침에 김상철 대령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어리석은 놈. 결국 주제를 알게 되겠지. 그는 진우의 실패가 자신의 실수를 덮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존슨 소령은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진우의 전술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기에 실망감이 더욱 컸다. Unbelievable. I knew it was a foolish idea to trust a private. 말도 안 돼. 이등병을 믿은 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그때였다. 스크린에 표시된 진우의 팀 위치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경로로 OPFR의 측면을 파고들고 있었다. OPFR의 병력 배치는 진우의 팀이 매복에 걸려 전멸할 것이라는 가정에 이루어졌기에 그들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저게 뭐야? 박진우 팀이 OPFR의 후방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어선에 허점이 생겼습니다.
통제실 병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화면 속에서 진우의 팀은 OPFOR의 후방으로 돌진했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의 기습 공격에 OPFOR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진우는 돌격 명령과 함께 OPFOR의 주요 통신 시설을 제압하고 핵심 정보를 담고 있던 장치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사전에 연습이라도 한 듯 완벽했다. 그는 단순히 총을 쏘는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전장의 흐름을 읽고 적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훈련 통제센터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밀러 장군은 입을 쩍 벌린 채 스크린만 응시했다. 존슨 소령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열이 스쳐 지나갔다. 김상철 대령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He did it. 그가 해냈어. 존슨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경멸 대신 경외심이 가득했다. 밀러 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Unbelievable, this is a stroke of genius. A true master stroke. 믿을 수 없어. 이것은 천재적인 한 수야. 진정한 묘책이라고. 그는 스크린 속 진우의 활약에 감탄하며 소리쳤다. 훈련 본부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영어도 못하는 촌놈이라고 무시했던 이등병이 보여준 놀라운 전술에 열광했다. 많은 장교들이 감탄하며 진우의 이름을 외쳤다. 그들의 눈빛은 존경과 경애로 가득했다. 진우의 승리는 단순한 훈련 성공을 넘어 그의 개인적인 능력과 한국군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김상철 대령은 싸늘한 시선과 함께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느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진우의 활약은 그의 비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이대호 부사장은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추락은 순식간이었다. 그는 강서준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 그리고 지은을 모함하려 했던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탐욕과 시기심은 결국 그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 한때 그의 권력을 부러워했던 많은 이들은 이제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혀를 찼다. 그의 이름은 강서준 그룹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날 저녁 지은은 강서준이 마련해준 최고급 병실에서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고통에 일그러졌던 할머니의 얼굴은 이제 평화로워 보였다.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웠던 손은 이제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지은의 마음에도 전해졌다. 강서준은 병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으로 그토록 순수하고 재능 있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말이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지은은 그의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지은 양, 할머니는 어떠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진심 어린 걱정이 섞여 있었다.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지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강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지은 양,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림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어머니께서
그리신 그 건축물들 말입니다. 강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진정으로 지은의 어머니가 남긴 건축물 스케치에 매료되어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 강서준에게 보여주었다. 엄마는 건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네모난 상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처럼 숨 쉬는 공간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은 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저기 이 그림은 새가 날갯짓하는 모습에서 따온 디자인이에요. 엄마는 이 건물을 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지은의 설명을 들으며 강서준의 눈은 더욱 빛났다. 그는 지은의 어머니가 남긴 그림들이 단순한 스케치를 넘어선 철학을 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건축가로서 지은의 어머니가 어떤 이상을 꿈꿨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제안했다. 지은 양의 할머니는 제가 책임지고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은 양은 오늘부터 제가 설립할 건축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 되어주세요. 최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은 양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이 귀한 스케치북의 그림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름 없는 건축가의 꿈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수익금은 지은 양처럼 어렵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겁니다. 지은 양이 이 프로젝트의 명예 고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서준을 바라봤다.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아니, 꿈보다 더 큰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강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할머니의 퇴원날이었다. 병실 앞에는 김민준 사장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지은과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지은아 할머니,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김 사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다 괜찮으세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지은은 김 사장에게 다가가 꼭 안겼다. 아저씨, 저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제게 따뜻한 국밥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김 사장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지은아. 너는 원래부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 나는 그저 네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 네 어머니도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때 강서준이 다가왔다. 그는 김 사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 사장님, 그동안 지은 양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양을 오해하고 함부로 대했을 때 유일하게 지은 양을 믿어주신 분이십니다. 김 사장은 강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서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가 지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돕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강 사장님도 이제야 올바른 길을 택하신 것 같군요. 다행입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김 사장과 강서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할머니가 있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김 사장이 있었고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강서준이 있었다.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그녀의 세상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회복이 빨랐다. 강서준이 마련해준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할머니는 병원 치료를 계속 받으며 안정을 되찾았다. 지은은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강서준의 지원으로 최고의 건축학교에 입학했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학교에서 늘 화제가 되었고 교수님들은 그녀의 비범한 재능에 감탄했다.
지은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할머니에게 배운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할머니는 지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하게 미소 지으셨다. 그리고 가끔씩 김 사장님이 찾아와 맛있는 국밥을 가져다 주셨다. 지은은 강서준이 시작한 이름 없는 건축가의 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스케치북에 담긴 건축 철학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처럼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 흘렀다. 강서준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김 사장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었다. 이 모든 인연들이 그녀의 삶을 구원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진우는 이제 더 이상 영어도 못하는 촌놈박 이병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자랑하는 최고의 전략가이자 전술 전문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혁신적인, 예측 불가능한, 치밀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미군과의 연합작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달을 넘어 평범한 출신과 낮은 계급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진우는 이제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할 정도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장교들에게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전에서의 통찰력과 편견 없는 시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언어 능력보다는 본질적인 사고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군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임을 역설하며 젊은 장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강연이 끝난 후 고향 마을을 자주 방문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청년들을 위한 강연회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처럼 부족했던 사람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은 고향의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진우 소령은 과거 독수리 방패 훈련이 진행되었던 훈련장 내의 한 언덕 꼭대기에 서 있었다. 이제 그곳은 낡은 훈련장을 대신해 한미연합훈련의 상징적인 기념공원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어엿한 중령 계급장을 단 마크 존슨 중령이 서 있었다. 존슨 중령은 능숙한 한국어로 진우에게 말을 걸었다. 진우, 요즘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늘었더군. 내가 자네에게 처음 무례하게 굴었을 때 자네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던 게 아직도 부끄럽네. 진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중령님. 그때 중령님 덕분에 제가 더 이를 악물고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영어도 많이 늘었고요. 그의 한국어는 여전히 구수했지만 이제는 유창한 영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멀리 펼쳐진 훈련장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앞에는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치열했던 훈련의 흔적 대신 푸른 잔디와 기념비, 그리고 양국 군인들이 함께 세운 작은 평화의 비석이 서 있었다. 그때 자네의 전술은 정말이지.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전장을 꿰뚫어 보더군. 언어는 중요하지 않았어. 자네의 천재성을 이해하는 데는 단 한순간의 직감으로 충분했지. 존슨 중령은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다. 그는 이제 진우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벗이 되어 있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이등병 시절에 그렸던 이번 훈련장의 전술 스케치 지도였다. 이제 그 스케치는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술 교범의 토대가 되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중령님, 이제는 저희가 함께 그려나갈 미래의 전술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새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어깨 너머로 한미 양국 군인들이 함께 훈련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언어와 계급, 국적의 장벽에 갇히지 않았다. 그것은 신뢰와 존중으로 굳건히 맺어진 진정한 동맹의 상징이었다. 박진우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와 함께 자신과 같은 평범한 이들이 세상의 편견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병사의 성공담을 예수채 선음을 넘어 진정한 재능의 가치를 증명하는 영원한 전설로 남을 것이었다. 이 병사의 놀라운 이야기에 감동하셨나요? 그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희망과 감동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한국군, 예제로 미군, 아조올 한미동맹. 진정한 연궁, 이루을 요 편견을 넘어서